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고려 중인 국가들을 향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의약품 당국이 얀센 백신과 관련해 자가 면역 질환과의 관련성을 경고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스라엘 정부가 면역력이 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WHO는 이걸 고려하는 걸 중단해라 이런 촉구를 했네요. 이 내용부터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이 아직 많은 국가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면서 부스터샷을 고려 중인 일부 국가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속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격차는 매우 크다며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가 보건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접종하기도 전에 부스터샷을 위해 수백만 회분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백신 제조사들이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 부스터샷을 공급하려고 한다면서 화이자와 모더나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제약사에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대신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HO는 접종 완료자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한지와 관련해 증거가 아직까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의약품 당국이 얀센 백신과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과의 이 관련성을 경고할 것이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 얀센 백신은 한국에서도 접종이 이루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국, 미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주에 얀센 백신과 자가 면역 질환 관련성을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제가 된 건 면역 체계가 신경을 공격하는 길랭바르 증후군으로 이 질환은 심각하지만 발병이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1,280만 회분의 얀센 백신 접종에서 길랭바르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예비적 보고가 100건 정도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는 대체로 접종 2주 정도가 지나 들어왔으며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다수는 50세 이상이었습니다. 미 당국은 얀센 백신이 안전하며 잠정적 위험보다 접종 이익이 확실히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또 얀센 백신과 길랭바르 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이 확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습니다. FDA 경고가 나온다면 한 번만 접종하면 돼 편리성이 강점이었던 얀센 백신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FDA는 지난 4월 혈전증 가능성으로 얀센 백신의 사용을 중지했다가 백신 라벨에 50세 미만 여성에 대한 혈전증 경고 문구를 넣기로 하고 사용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공장에서 발생한 혼합사고로 얀센 백신 7,500만 회분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길랭바르 증후군과 얀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과 관련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길랭바르 증후군의 원인은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이어 나타나며 미국에서는 한 해 보통 3,000명에서 6,000명에게 발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완치되나 일부는 영구적 신경 손상을 입을 수 있고 50세 이상에게서는 위험이 크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네, 얀센 백신과 자가 면역 질환 관련성 여부는 검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인데 조만간 이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면서요. 네, 델타 변이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을 일으키고 있고 미국 내 백신 접종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9,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그 전주보다 47% 증가했습니다. 감염자의 3분의 1이 접종률이 비교적 저조한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주리 등 5개 주에서 나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미국에서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인 미주리주 같은 곳에서는 놀랄 만한 수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주리주의 한 병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환자의 91%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고 상당수가 20대에서 40대라면서
지난해 감염 절정기 때 중환자실 환자 40에서 50%가 산소호흡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백신 미접종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12세 이상의 3분의 1이 여전히 접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이동식 클리닉을 확대하고 집마다 방문해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보유한 백신이 변이에도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인구의 48%가 완전히 접종했지만 엘라베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와이오밍, 미시시피주에서는 접종률이 35%를 밑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행과 외출 등 사람들의 활동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인 11일 미 전역에서 비행기로 이동한 사람은 219만 8천 명으로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2월 말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인데 방역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프랑스의 경우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접종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식당과 쇼핑몰, 버스, 기차 등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장과 50명 이상이 모이는 나이트클럽 등 일부에서만 요구했습니다. 또 그동안 무료였던 검사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계속 검사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가을 6만 명까지 치솟았던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1,000명대까지 내려왔다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확산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1일 하루 독일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로 인구 10만 명당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6.4명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나쁜 상황이 아니지만 지난 2달 반 동안 하락했던 이 지표가 엿새째 상승하고 있는 데다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 비중은 59%에 달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처럼 일주일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10배 폭증하는 등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고 독일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전체 인구의 43%로 독일 정부는 방역 조처를 유지하면서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영국에서는 예고한 대로 19일에 모든 규제를 해제합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봉쇄 완화 시점을 9월까지 미룬다면 날씨가 추워질 것이라며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대유행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정상 생활로 돌아간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 규정은 없어지지만 대중교통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87%가 1차 접종을 마쳤지만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져 신규 확진자가 매일 3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